한국판 실리콘 비치를 지향하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를 세계 최고의 스마트 관광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최대 모바일 업체인 다음카카오가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IT 기술로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중개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1년을 앞두고 제주 MBC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 신항과 감귤 혁신하는 공론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시인했습니다. 제주를 방문했던 141번째 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자가격리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야생 진드기로 인한 SFTS 사망자의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일도 하면서 휴양도 하는 한국판 실리콘 비치,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를 스마트 관광과 에너지 자립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13번째로 문을 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가 문화와 소프트웨어, 에너지 신산업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를 스마트 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관광섬이자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고자 오늘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이 끝난 뒤에는 센터를 둘러보며 업체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참여업체들은 제주센터가 스마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박 대통령은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를 융합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체로서 그런 분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더 널리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링커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센터가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만나고 또 연결되고 또 협업도 하고 그러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이 끝난 뒤 제주시 동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방문에서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4.3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만 들어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IT 기술로 다양한 산업이 협력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 캐릭터 꾸물을 개발한 기령준 씨.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상 정보 수집이 어려운 데다 홍보와 마케팅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판로라든지 유통, 체류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들을 좀 받아서 좀 더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 지역 컨텐츠 개발자와 기업을 연결해 컨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중개자가 됩니다. 제주공항과 동문시장 등에 위치정보 송신기 비콘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관광정보와 할인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지역의 이제 창업 허브와 그리고 지역의 혁신 주체들의 연결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는 특히 기존 도민들과 문화 이민자, 이전 기업들 간의 연결이 좀 부족합니다. 연결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로 보고 있고요. 국내 최대 모바일 업체인 다음카카오를 중심으로 IT와 관광, 전기차 분야의 13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제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스스로 더 성장하고 제주 지역 경제에 더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1,569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과 투자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제주가 한국의 실리콘비치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귀포 지역에 제주 창조경제혁신 제2센터가 설립됩니다.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제2센터는 아모레퍼시픽이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제주 지역 화장품 산업의 연구와 육성을 지원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녹차 생산 기지를 지어 녹차 재배를 통한 원료 생산은 물론 관광마을 조성과 연계하고 자연 생태 보전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도 설립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신안개발은 공론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 MBC와 가진 특별 대담 내용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협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확산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며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했습니다. 제주신안 개발과 감귤 혁신안에 밀어붙이기 논란은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발표부터 되고 그다음 얘기하려니까 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선 최고 책임자로서는 분명한 저의 실수이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고요.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난 휴양형 주거단지는 유원지 지정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으로 사업의 정상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의 법률 논의를 통해서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국제소송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죠. 예.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는 투자가 이미 진행돼 막을 수는 없지만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취소시키지 않느냐 그러는데 취소시키는 동안 순간 수천억 내지 수조 원의 소송을 그분들이 물어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뇌를 안고서 최대한 방향을 돌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회 통과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관련해 강정마을리가 크루즈 터미널을 수용하면 마을 발전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올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보육료 예산 부족분 237억 원을 국비 지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해 추경 예산에 전액 반영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 증개축과 교육환경 개선 비용이 포함된 92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루하던 장맛비가 그쳤는데요. 주말에도 큰 비 소식 없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낮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비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평년보다는 더위도 덜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오늘 빼년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던 낮랑 밑도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종일 흐린 가운데 예년 이맘때보다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월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를 방문했던 141번째 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자가격리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141번째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던 43명이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잠복 기간도 지나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오는 29일까지 능동 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묵은 것으로 확인돼 영업을 중단했던 제주 신라호텔은
다음 달 1일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숨진 70대 남성의 아들도 SFT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46살 박모 씨가 발열과 근육통 증세를 보이고 종아리에 진드기에 물린 자국도 있어 SFTS 검사를 한 결과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소와 염소를 키워왔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컨퍼런스가 오늘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3D 프린팅 문화 관광 산업을 만나다를 주제로 내일까지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3D 산업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주의 문화 관광 콘텐츠와 3D 프린팅 기술의 융복합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칩니다. 행사장에는 3D 프린팅 장비가 전시되고 제작 과정 시연과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모기 유충 서식지인 성산읍 고성리의 갈대밭 만여 제곱미터에 미꾸라지 5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동부보건소는 매주 모기 유충 밀도를 조사한 뒤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어선 계류장에서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9톤급 체납기 어선이 침수돼 있던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했고 침수 선박을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67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9살 난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박 씨는 지난 2월 아버지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날씨 방송 중에 음성 진행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